조선시대 영조 시절 집안은 변변치 않았지만 무의 실력과 배짱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내 이씨가 살았다. 이 정도 무예라면 무과에 금방 합격하고 장군이 되어 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지. 냥냥. 그러나 세상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부패한 사회에서 출신 좋은 자들이 먼저 발탁되며 그 역시 낙방을 거듭했다. 내 능력엔 자신 있건만 출신과 연줄에 밀려 꿈을 펼치지 못하니 답답하구나. 허나 이대로 낙담만 하고 있으면 뭐라도 되겠는가. 실력이 녹슬지 않도록 들에 가서 꿩이나 잡아보자. 기계에 있던 이씨는 묵과에서의 좌절을 금세 잊고 사냥에 나섰다. 만약 이 순간 이씨가 좌절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오늘 하루를 만나지도 못했으리라. 그렇게 활을 들고 사냥에 나선 이씨는 마침 눈에 띄는 꿩을 향해 활을 날렸다. 화살의 정통으로 맞은 꿩은 살기 위해 날아보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졌다. 역시 내 실력은 죽지 않았군. 오늘은 꿩 요리다. 어서 가보자. 냥냥. 헌데 꿩이 떨어진 장소가 대궐 같은 기와집 앞마당이었다. 이리 오너라. 니슈. 내가 저기 뒷산에서 꿩에게 화살을 쏴 맞췄는데 그 꿩이 이 집 안뜰로 떨어졌으니 네 그걸 받으러 왔네. 하지만 그런 거 없소. 뭐시?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직접 두 눈으로 보았는데. 허나 자신의 주인의 권세를 믿고 콧대가 높아진 하인은 오히려 더 큰 소리였다. 게다가 자신의 눈앞의 청년은 몸은 다부졌지만 행색이 초라한 힘없는 양반으로 보였으니 더욱더 기고만장해진 것이다. 그런 거 없으니 저리 가시오. 어허, 내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이 집 주인 어른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내 직접 이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과 너 종놈의 행실에 대해 좀 따져야겠다. 어디 쥐뿔도 없는 양반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있어도 못 주니 어서 가시라니까. 그렇게 자꾸 소란한 가운데 다른 하인이 냉큼 나와 말했다. 이보게, 주인 어른께서 주변에 소란스러워서 민폐이니 어서 손님을 드리라 하시네. 에이, 들어오시오. 마당 안에 들어선 이씨는 집의 으리으리함과 주변의 화려함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역시 배짱으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씨였다. 멀리서 처음부터 모든 걸 지켜보던 노대감은 내심 감탄하였다. 호, 허름해 보이는 녀석인데 기계가 넘치는 놈이로다. 그 남의 꿩이 들어왔으면 냉큼 내어줄 것이지 왜 이를 이렇게 만드느냐. 에헴. 자신의 하인을 꾸짖으며 나타난 노대감. 그는 사실 이름은 홍봉안이요. 당시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그 누구도 그의 앞에 선 꼼짝도 못하는 지경이었다. 그도 그런 것이 그가 바로 영조 임금의 사돈에 장원세자의 장인이 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넨 내 누군지 아는가? 이씨는 홍대감을 보자 왜 저리 하인들이 기고만장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예, 당연하죠. 이 고을에 대감 어른을 모르는 자도 있겠습니까? 이곳이 대감댁인지는 모르고 전 단지 제 화살과 사냥감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냥냥. 과연 하인들이 가져온 꿩을 보니 목에 화살이 정확히 꽂혀 있었다. 이씨의 말이 사실인 셈이었다. 오, 자네 활솜씨도 대단하구만. 홍대감은 호기롭고 당당한 이씨가 점점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어떤가? 마침 심심하던 차에 들어와 술 한잔이라도 할 텐가. 번번이 연줄이 없어 묵과 시험에 떨어지던 그였는데 홍봉왕과 연을 쌓을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는가. 그러시다면 저도 빈손으로 함께할 수 없으니 답내로 제 꿩을 드릴 테니 안주로 삼으시지요. 그러세, 그래. 그렇게 홍대감은 이씨와 함께 술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씨의 학식과 기계가 보통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다. 그러다 헌데 자네 정도 되는 인물이 어찌 아직도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한량처럼 지내는가? 예, 돈과 빽이 없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한 이씨. 그 점이 또 더욱더 마음에 든 홍대감. 그래, 그랬군. 자네 같은 인물을 놓친다는 건 나라로서도 큰 손실이지. 가만 보자. 그럼 이렇게 하세. 병판으로 있는 내 아우에게 편지로 자네에게 조사 자리라도 알아보도록 할 테니 회답을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한 잔 더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냥냥. 그토록 원하던 관직을 드디어 천운이었다. 제겐 큰 영광이지요, 대감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나라의 보탬이 되는 순간이 왔구나.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술잔을 기울이던 중 한참 뒤 답장이 왔다. 헌데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왔다. 하하, 이보게. 자넨 정말 관복이 없는가 보네. 이번 도목에는 후보자 내정이 모두 다 끝났다고 하는군. 냥냥. 다소 실망한 이씨. 난 정말 이리도 안 될 운명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내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당돌차게 홍대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대감얼은 지금 일로 저의 기분이 몹시 상하니 지금 잡수신 꽁값이라도 받아야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러자 홍대감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뭐라? 호기롭고 괜찮은 녀석인 줄 알았더니 이리도 쪼잔하단 말인가. 내가 청하지도 않았던 꽁은 자네가 호의로 줬던 것이고 또한 이걸 자네와 함께 먹은 것인데 지금 와서 그 값을 내라는 말인가? 예,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제 기분이 아주 별로니까 말입니다. 어서 꽁값 주십시오. 이런 고얀 녀석 같으니 내 사람을 잘못 봤구나. 여봐라, 당장 꽁값을 주고 이자를 내쫓거라. 냥냥. 크게 노여워하는 홍대감. 그러자 이씨는 천연덕스럽게 돈을 받으며 허허, 이만하면 꽁 대신 돼지 한 마리도 사겠구나. 이 미친놈도 보통은 아니구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우리 대감에게 그렇게 돌아가는 이씨에겐 일말의 망설임도 겁먹은 표정도 없었다. 오히려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다음날 이씨의 집 앞에 아침 일찍부터 누군가 찾아왔는데 보직을 내리는 명을 전달하러 온 병이었고 이씨에겐 군복까지 전달하고 돌아갔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보복을 당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어제 분명 거절당한 관직까지였다니. 예상대로구나. 하하하하. 이씨는 곧바로 군복을 곱게 갖춰 입고 다시 홍대감 댁으로 향했다. 이리 오너라. 아니, 어제 쫓겨난 자가 어찌 다시 온 것이오? 헌데 복장이 어제와는 좀 다르네. 내 대감을 뵈러 들어가야겠으니 길을 막지 말라. 냥냥. 아니, 자네가 어찌 다시 왔는가? 어제 꽁값은 받아갔지 않았는가? 예, 대감을은 덕분에 그토록 얻고 싶은 관직이 올랐으니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보니 복장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 사실 어제 대감께서 소생을 전거하였으나 동생분께서 말을 듣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순간 저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신 벼슬길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아 꾀를 내었습니다. 어제처럼 일부러 대감님을 노하게 만들면 동생분께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다시는 쓰지 말라고 분부하려고 말입니다. 그렇다. 이 씨의 예측은 정확했다. 이 씨가 가자마자 홍대감은 동생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었다. 아니, 형님께서 다시 편지를 보내셨다고? 오히려 이 사람을 다신 쓰지 마라 하신 걸 보니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이구나. 이를 어쩐다. 여봐라, 어떻게든 자리를 하나 만들어 이 씨라는 자에게 당장 관직을 내리도록 하여라. 냥냥. 이걸로 형님이 노여움을 푸셔야 할 텐데. 이렇게 이 씨는 다음날 곧바로 관직을 받은 것이었다. 아니, 그럼 그게 모두 다 계획이었단 말인가? 예, 그래야 이조 판서께서 홍대감님의 노여움이 크신 줄 알고 저를 위한 자리를 당장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말이죠. 오, 맞네. 내 자네가 과연 처음부터 사람됨이 소인배 같지 않아
어제 행동이 의아했거늘 영특하기까지 하고. 내 한 수 졌으니 한 잔 더 내겠네. 어떻겠는가? 예, 좋습니다, 대감을. 결국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이씨는 기회의 순간에 기지와 배짱으로 관직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했다면 과연 그가 이처럼 관직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 후 10년 뒤 그의 벼슬은 정이품까지 올랐으며 홍대감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조로부터 두터운 총애를 받았다. 그가 바로 이주국 장군이다. 구독, 좋아요. 전설의 곤양 채널의 운영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으로 도와주시면 곤양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냥냥.